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기초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염처경에 나오는 그 정의, 부처님의 정의의 그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분명히 삼빠잖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빨려로 삼빠잖아. 이걸 한문으로 중국분들이 바를 정자, 알지자에서 정지, 영어로 clearly know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분명한 알미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분명한 알미 있어야 그것이 다시 지혜의 발전으로 이끌고, 하지만은 이것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일 뿐, 엄밀히 말해서 지혜와 동일어는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정념정지라고 그러죠. 정념정지. 빨려로 사띠, 삼빠잖냐라고 해서 함께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정념, 삼마사티, 사티라고 하면 뭘 이렇게 탁 알아차리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알아차리는 자체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해는 알아차림에 이어서 생기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념이라고 하면 현상을 마음 챙겨서 관찰하는 것이고, 정지라고 하면, 삼빠잖냐라고 하면 관찰된 데이터를 지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네, 분명히 다릅니다. 이 대목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붓다의 가르침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계속 분석하고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갭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뭘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고 그걸 이해해서 어떤 지혜로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붓다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사티,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거기까지가 정념정지, 사티, 삼빠잖냐고, 지혜는 그거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의미의 지혜가 있고, 지금 이렇게 사띠, 삼빠잖냐, 빠냐, 지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때 지혜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지혜와 좁은 의미의 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대목에서 분명히 좀 말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붓다의 기본적인 입장은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해체해서 본 것, 그러면 현대 과학을 하는 자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 보는 대상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자꾸 색깔을 피워가지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위대한 것, 대단한 것, 알 듯 모를 듯한 것, 이렇게 자꾸 옷을 입히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그러면 그 본질이 알아져요? 알아지지 않지. 과학자는 어때요? 어떤 모르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짜게 보고, 맛보고, 화학물질을 넣어서 분해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본질을 알아가죠. 과학하는 자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자기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과학하는 자세잖아요. 그게 붓다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붓다의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제대로 된 붓다의 제자라고 하면 해체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몸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을. 그래서 옛날부터 붓다의 제자, 불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려로 위바짜와딘.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해체해서 보는 사람들. 그게 곧 불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기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대한 것, 우주보다 넓은 것, 소소영령한 것, 밝기는 태양보다 밝고 뭐 어둡기는 칠흑보다 어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는 그 본질을 알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부처님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한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 정도 얘기하고요. 분명하게 안다는 것, 삼빠잔냐는 관찰에 있어서 깨어나게 하는 요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대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탁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되는 데이터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죠. 지혜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빠잔냐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의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안다는 것, 삼빠잔냐는 관찰에 있어서 깨어나게 하는 요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분명한 암, 삼빠잔냐는 마음 챙기는 관찰, 사띠죠. 의에서 수집된 입력을 처리해서 지혜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띠, 삼빠잔냐, 빠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단어가 있죠. 보통 우리가 삼빠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삼빠자나로 적혀 있죠. 삼빠자냐라고 할 때는 영어로 clear knowledge, 분명한 암. 이건 어때요? 분명히 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려운 말로 분사인데 분명히 안다는 그 동작을 위주로 해서 얘기할 때는 삼빠자나가 되고 분명한 암, 명사죠? 그때는 삼빠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빠자냐라고 얘기하든 삼빠자나라고 얘기하든 그냥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념정지, 사띠 삼빠자냐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붓다의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세요. 안다, 영어로 know와 본다, see. 이 두 개가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하고 안다라는 건 다르죠? seeing과 knowing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대로 봐야 되죠? 그죠? 제대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보는 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보고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해체해서 보는 사람들, 위바짜 와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정의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번째 바르게 알아차리고 사티입니다. 뭐 이 강좌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일 텐데 자, 이것은 제가 몇 꼭지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마음 챙김 사띠, 한자로 생각 염자죠. 염. 영어로 mindfulness. 자, 문해, 사해, 수해.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10번 마음챙김 명상 기초 강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해서 아는 지혜, 경험해서 아는 지혜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해, 경험해서 아는 지혜의 영역을 중시했습니다. 뭐니 해도. 그렇다고 해서 문해와 사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해와 사회는 염초 수행을 통한 실제 직접적인 경험, 즉 수혜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사수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혜고, 그렇다고 해서 문해 사회에 없는 수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띠. 사띠라는 이 빨리어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의 동사 사라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기억한다는 뜻에서 나왔지만은 기억 자체보다는 기억을 촉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요. 사띠 자체가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알아차리면서 무슨 물건을 놨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뒷날 그걸 잘 더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띠가 기억 자체는 아니지만 기억을 돕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있으면 기억 기능이 보다 잘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근 중에 하나로서 사띠는 5근 중에 하나예요. 자, 5근 지난번 시간에도 10번 강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죠. 어떻게 되죠? 믿음, 노력, 사티, 집중, 지혜였죠? 세 번째 나옵니다.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 칠각지, 요것은 맨 앞에 염각지가 나와요. 사티가 나와요. 그리고 팔정도 중에서는 7번째에 나오죠? 정념이. 오근 중에 하나로서, 칠각지 중에 하나로서, 팔정도 중에 하나로서 사띠의 특성은 현존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뭘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현존으로 인해서 행하거나 말하는 것을 마음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명상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자, 기억이 잘 작동하는 마음 상태는 좁은 초점의 집중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자, 또 읽어볼게요. 마음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는 정보와 과거로부터 기억되는 정보 사이에 필수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폭이다.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려 할 때 마음을 강하게 기울일수록 더욱더 기억하기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마음을 수용적인 포용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더 잘 기억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하시죠? 어떤 사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또는, 그때 일, 또는 어떤, 문건의 제목,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굉장히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이름인데도, 그때 여러분이, 그거 뭐였지? 라고 계속 힘을 쓰면 기억이 나던가요? 더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오히려 가만히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러고 좀 비껴봤는데 10분이나 20분 뒤에 그 이름이 툭 떠오르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그거예요. 이 기억이 잘 작동되려면요, 어느 좁은 초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애를 쓰면 기억이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폭이 있어야 돼요, 폭이. 마음을 이완하고 릴렉스하고 오픈마인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폭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는 정보와 과거로부터 기억되는 정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때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그냥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거든. 그렇게 해서는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주는 건데, 곧 마저 읽어보죠. 사띠는 특정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마음의 폭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까 사띠가 기억 자체는 아니지만 기억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기억과 유사어잖아요. 예,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우습게 기억이라고 그러지만 기억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지를 못하죠. 기억 상실의 대표가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단기 기억 상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지혜롭다 또는 일상생활을 원만히 한다, 사회생활을 원만히 한다, 일을 원만히 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그 경험들의 기억을 지금 가져와서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좋은 기억들은 언제든지 내가 가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폭이 좁아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삿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 요것만 그냥 다 걷어내고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게 사티라고들 오해를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쭉 풀어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대상이 나한테 오면 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오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전혀 자세가 다르죠?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예리하게 알아차려 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배경처럼 사티가 쭉 깔리고 와서 뭐가 건드리죠? 그걸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수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흔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럼 사람이 너무 소극적이 되고 소위 메가다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죠. 전혀 그렇지 않지.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일 수 있어요. 사티하는 마음은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 상태지. 적극적으로 수동적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그 팁입니다. 간단히 한 10분 정도만 해보죠. 자, 오늘 배운 거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명상은 수혜를 목표로 하지만 문해나 사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들으신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해서 한번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합니다. 릴렉스하고 릴렉스합니다. 다 릴렉스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완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습니다. 아주 잔잔한 숲속의 연못을 떠올려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자,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금방 떠올렸던 숲속의 고요한 연못을 상상해 봅니다. 맑은 연못에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그대로 비칩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숲속에서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토끼가 와서 물을 마시고 가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이 와서 든지 물을 마시고 가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그대로 비치고 숲속의 연못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비추고 그러나 온전하게 고요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몸과 마음으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이 숨을 쉴 수 있게 내버려둡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지 알고 있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길면 긴지 알고 있고 짧으면 짧은지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들숨은 시원하고 빠릅니다. 날숨은 덥고 느립니다. 이처럼 들숨과 날숨에서 알아지는 것을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만들어서 보지 않고 억눌러서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귀 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열려있는 내 귀를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들려오는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려오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시 알아차림을 가만히 호흡 관찰로 가져와 봅니다.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호흡은 여전히 그곳에서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흡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려 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이 들어올 때 콧구멍 안쪽에 닿는 부위와 숨이 나갈 때 콧구멍 안쪽에 닿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 차이를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지나간 과거의 호흡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호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호흡과 함께 존재해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